저 28페이지 보시면 거기 밑에 보면 이제 개인기업하고 법인기업이라고 있는데요. 뭐 거기에 있는 거 뭐 다 기억하실 필요 없고 제일 큰 차이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개인기업은 사장님 월급이 없어요. 그냥 회사 돈이 사장님 거예요. 그래서 돈 필요하면 막 갖다 써도 됩니다. 근데 법에 저촉이 안 돼요. 왜냐하면 법을 위반한 게 아니니까. 근데 법인은 사장님이 월급쟁이에요. 그래서 월급 받습니다. 회사 돈 막 갖다 쓰면 걸려요. 그리고 간혹 가다 보면은 대기업 사장님들이 저기 큰 집 갔다 올 때가 있잖아요. 교도소 갈 때. 그 대부분 뭐냐면 회사 돈 마음대로 썼다 걸려서 들어가는 거예요. 대부분 다. 그게 이제 개인기업과 법인기업의 가장 큰 차이점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개인기업은 그냥 내가 필요하면 가져다 써도 돼요. 회사 돈을. 어차피 다 개인 거니까. 근데 법인은 법적으로 인격을 만들어서 그 사람 돈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회사 돈. 근데 그거를 내가 사장이라 그래서 내 맘대로 갖다 쓰면 안 돼요. 네. 그래서 가장 큰 차이점 중에 하나가 요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보면 법인 기업들 보면은 사장님 월급이 높잖아요. 그래서 저 예전에 회사 다닐 때에도 보면은 사장님이 월급이 1,500이에요. 근데 웃긴 게 뭐냐면 넘버 2가 월급이 350이에요. 넘버 1하고 넘버 2하고 1,000만 원이 넘게 차이나요. 그런 거 볼 때마다 무슨 생각 드냐면 당연히 사장이 많이 가져가는 건 이해는 하지만 대부분 중소기업들의 구조가 그래요. 그러니까 중소기업 들어갔다가 왜 그만두는지 저도 압니다. 그럼 방법은 두 가지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괜찮은 중소기업을 찾든가 아니면 중소기업 아니고 그보다 위에 올라갈 수 있도록 내 능력을 키우던가. 근데 중소기업 중에 엉망인 데가 더 많아요. 저도 꽤 여러 군데를 다녀봤지만 근데 좋은 데들도 종종이지만 있긴 있습니다. 없진 않아요. 근데 그 좋은 데는 사람들이 덜 그만두니까 들어갈 확률이 낮기는 하죠. 그래서 제가 다니면서 제일 좋았었던 데가 저 예전에 세무사 사무실이 있었을 때 저희 거래처는 아니었는데 어떤 회사에서는 세금을 다 내줬어요. 직원들. 그러니까 뭐 4대 보험이라던가 소득세 이런 거 있잖아요. 회사가 그 돈을 다 내줬어요. 그런 데들은 거의 그만 못 둬요. 왜 그만 못 두냐면 내가 이 회사 다닐 때 300 받았어. 그러면 세금 다 내주니까 300 받잖아요. 근데 다른 데 가서 300 받으면은요 세금 다 떼고 나면 260 정도밖에 안 돼요. 세금 생각보다 많이 떼요. 예, 근데 우리나라 아직 낮은 거예요. 우리나라도 최종 목표는 복지국가잖아요. 복지국가 되려면 지금 현재 우리나라 최고 세율이 45%거든요. 이게 7, 80%까지는 올라가야 돼요. 솔직히 80%는 오바지만 한 60, 70%대까지는 올라가야 돼요. 그래야 복지국가처럼 이게 어느 정도 되는 거지. 지금은 국민도 가난하지만 나라도 가난하잖아요. 솔직히. 뭐 있는 사람 빼고 일반적으로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국가도 그렇게 부자가 아니에요. 국가가 부자면 좋죠. 뭔 일 있을 때마다 지원금 많이 주면 되고. 코로나 때도 보면 저 아시는 분이 캐나다에 계시는데 캐나다에서는 저기 뭐지? 상가 하셨던 분들, 식당 하셨던 분들한테 막 매달 막 2, 300씩 주고 그랬대요. 매달. 네, 우리나라처럼 생각나면 한 번씩 준 게 아니고 매달 2, 300씩 줬대요. 그리고 오히려 작은 이런 식당 하셨던 분들은 코로나 때가 오히려 더 괜찮았대요. 왜냐면 파는 거 자기들이 가져가고 그 다음에 뭐 규모에 상관없이 이렇게 일정 금액 줬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는 생각날 때만 한 번씩 줬잖아요. 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거 받지도 못하고 그만두신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꼬박꼬박 챙겨 받으신 분도 있고. 근데 어쨌든 가장 큰 차이는 요거예요. 근데 이런 건 시험에 안 나옵니다. 요거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넘어오세요. 30페이지. 그 다음에 30페이지 보시면 기업의 종류라고 있는데요. 뭐 상품 매매 기업도 있고 제조 기업도 있고 서비스 제공 기업도 있는데 저희 공부할 때는 제조업으로 나와요. 일반적으로. 그래서 저희 공부할 때는 이제 제조회사로 나옵니다. 그 다음에 뭐 나머지는 필요 없고요. 31페이지 보시면
요건 중요합니다. 채권 채무. 그래서 채권이 있고 뭐가 있어요? 채무가 있어요. 그래서 채권은 요거예요. 받을 돈. 그 다음에 채무는 갚을 돈. 그래서 채권이 좋은 거예요? 채무가 좋은 거예요? 네, 채권이 좋은 거예요. 채무보다는. 왜냐하면 갚을 게 많으면 힘들잖아요. 그래서 채무보다는 채권이 좋은 거긴 합니다. 그래서 채권자 그러면 돈 받을 게 있는 사람. 네, 요즘에 이제 은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은행이 대출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참고로 저도 채무자예요. 은행에. 네, 집 사느라 대출을 좀 받아갖고. 그거 참고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넘어오세요. 그 다음에 거기 밑에 보시면 자산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많이 쓰는 용어가 이제 대표적으로 5가지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요 용어들을 많이 볼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일 처음에 자산이라고 있는데요. 자산은 헷갈리시면 재산이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그래도 너 자산 얼마나 있어? 뭐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너 재산 얼마나 있냐? 그래서 뭐 아파트 있냐? 차 있냐? 이런 거 물어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자산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부채는 뭔지 아시죠? 네, 부채는 이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빚. 빛날 빚자 아니에요. 빛나는 게 아니고 내가 이제 갚아야 될 거. 그래서 부채는 많은 게 좋은 거예요? 없는 게 좋은 거예요? 당연히 없는 게 좋지만 어쩔 수 없이 생기기도 합니다. 특히 이제 집 사야 될 때는 어쩔 수가 없어요. 왜냐면 집값이 뭐 한두 푼도 아니고, 그 다음에 우리 통장에 돈이 그렇게 많지도 않잖아요. 그래도 실제 뭐 투자해 갖고 돈 버는 거 말고, 투자해서 돈 버는 거 말고 성실하게 일해서 통장에다가 1억 줍고 죽는 사람들이 제가 알기론 전 국민의 반이 안 돼요. 그 뭐 투자해 갖고 뭐 돈 벌고 뭐 로또 당첨돼서 돈 벌고 이런 거 말고 순수하게 일만 해서 1억이란 돈이 절대 작은 돈 아닙니다. 근데 언젠가부터 1억이 옆집 강아지 이름이 돼 버렸어요. 되게 쉽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절대 1억이라는 돈 작은 돈 아닙니다. 한번 1억 벌어보세요. 통장에다. 저는 성공하긴 했거든요. 근데 전 10년 걸렸어요. 딱. 왜냐면 제 목표는 하나였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돈 벌기 시작한 다음부터 목표는 1년에 1,000만 원. 그리고 1년에 1,000만 원씩 해서 10년 걸리긴 했어요. 그래서 뭐 요즘 보면 뭐 2, 3년 만에 모았다 그런 분들도 있는데 솔직히 전 그런 분들처럼 살고 싶진 않아요.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2, 3년 만에 1억 모으신 분들 얘기 들어보면요. 이건 짠순이가 아니고 그냥 짜요. 예. 뭐 일주일에 뭐 5천 원 썼다, 10,000원 썼다 그러는데 전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는 먹고 싶은 거 먹고 쓰고 싶은 거 쓰고 싶은 사람 중에 한 명이거든요. 근데 많이 쓰진 않아요. 술, 담배는 안 하니까. 그리고 나중에 돈 버시면 본인만의 어느 정도 철학은 정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1년에 얼마 정도 모을 거고 어떻게 할 거고 그거 모아서 뭐 할 거고 그런 건 좀 필요합니다. 근데 부채는 없는 게 좋은 거예요. 빚이니까. 그 다음에 자본은 내 돈이에요. 간단하게 설명드리는 거예요. 지금은. 그래서 자산은 이렇게 형성되어 있어요. 부채하고 자본. 그래서 TV 같은데 나오시는 분들 보면 이런 얘기합니다. 자기가 100억대의 자산가래. 근데 원래 중요한 건요. 100억대의 자산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게 얼마냐가 중요한 거예요. 제 주변에도 있어요. 5억짜리 아파트 있거든요. 그러면 자산이 5억인 거예요. 5억짜리 아파트가 있습니다. 빚이 3억이에요. 네, 부채가. 내 돈은 얼마예요? 2억이에요. 이런 집들 많아요. 생각보다. 이거보다 더 심한 집들도 있어요. 내 거 1억 들어가고 빚이 4억이에요. 일명 영끌이라고 표현하죠.
연끌을 하든 뭐라든 본인 맘입니다. 근데 저는 제발 이 얘기 좀 안 나왔으면 좋겠는데 앞으로도 나올 거고 계속 나올 건데 지들이 선택해놓고선 나중에 힘들면 누구한테 돈 달라 그래요? 국가한테 돈 달라 그러잖아요. 국가한테 내 빚 좀 해결해줘. 솔직히 전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면 지들이 따면은 국가한테 기부할 거예요? 그건 또 안 할 거잖아요. 그리고 그거 하라 그랬어요? 본인이 선택한 거예요. 본인이 선택한 거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책임은 져야죠. 지 힘들 땐 국가 찾고 지 편할 때에는 국가가 뭐를 하든 신경도 안 쓰고 그건 전 아니라고 보는 사람 중에 한 명이라. 그래서 혹시 나중에 뭐 남자친구나 아니면 뭐 이제 결혼할 사람이 생겼어. 그러면 5억짜리 아파트가 있대. 솔직히 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네 거 얼마냐.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왜냐면 만약에 이렇게 샀어. 근데 만약에 5억짜리 샀는데 지금 3억으로 떨어졌어. 그러면 어떤 사건이 나냐면은요. 내 거 2억이죠. 그러면 1억 갚죠. 그럼 2억은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면 3억으로 빚 갚고 나면 나는 얼마 갖고 있는 거예요? 빵 갖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상황이에요. 지금 아파트 값 떨어지고 있잖아요. 네. 전 빌라 조그만 거 갖고 있어요. 네. 저희 집 하나 갖고 있는데 솔직히 저는 영끌하신 분들한테 미안한 말이지만 전 집이 더 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내 것도 떨어지긴 하겠지만 근데 왜 떨어져야 되냐면 집값이 너무 비싸니까 결혼하고 싶은 사람들 중에서도 결혼 못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왜냐면 대한민국은 아직 결혼하려면 못해도 전세 기왕이면은 자가 이거기 때문에 우리나라 현재 가장 큰 문제는 세 가지거든요. 하나는 결혼율, 그 다음에 출산율, 그 다음에 저거 뭐냐 취업률. 네. 근데 지금 다 개판이잖아요. 결혼율 계속 떨어지고 있죠. 네. 이혼율은 올라갔습니다. 저 아시는 변호사분이 있어갖고 만났었는데 이혼율은 올라갔대요. 근데 왜 올라갔냐면 이혼율이 올라간 게 아니고 이혼율 옛날하고 비슷한데 결혼율이 떨어지니까 이혼율이 올라갔어요. 네. 똑같아도 이혼하는 사람은 똑같은데 결혼하는 사람이 줄어드니까 결혼에 대비해서 이혼율이 올라가는 현상이 나는 거죠. 얘는 지금 개판 됐잖아요. 이거 얼마 전에 발표한 게 이거였죠? 0.78? 이거 되게 심각한 거예요. 저도 이거 몰랐을 때에는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아, 1이면은 현재 우리나라 유지인가 보다. 근데 이게 2여야 유지래요. 왜냐면 결혼을 둘이서 하잖아요. 그래서 1이면은 두 명이서 결혼해서 한 명 태어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출산율이 1이 아니잖아요. 0.78이에요. 그러면 둘이서 결혼해서 한 명도 안 낳는다는 얘기죠. 결과적으로. 이거 되게 심각해요. 그리고 취업률 올라간다라고 하는데 얘도 지금 문제가 뭐냐면 젊은 취업률은 떨어지고 있고 어르신들 취업률은 올라가고 있어요. 근데 젊은 취업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저도 이거에 대해서는 그분들 마음 이해하고 저도 그렇게 살았어요. 힘들 일 하라 그러면 해요? 안 하죠. 저도 못 해요. 왜냐면 저도 해봤는데 몸 자체가 힘든 일을 하면 하루나 이틀은 버티거든요. 그리고 일주일 누워 있어야 되는 몸을 갖고 있어요. 해봤어요. 저도 몇 번 도전해봤는데 안 맞아요. 네. 그리고 아직 우리나라는 생산직이나 이런 쪽에서 돈을 많이 번다라고 해도 좋게 안 보잖아요. 맞죠?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잘못됐다라는 게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무실 일을 찾는 사람들이 많죠. 근데 일은 한정되어 있잖아요. 그쪽에 가고 싶은 사람은 어때요? 많아. 그래도 요즘에 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잘 돌아가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공무원 경쟁률이 많이 떨어졌어요. 전 솔직히 지금이 정상이라고 봅니다. 옛날에가 비정상이었고 막 옛날에 막 100대 1 그랬잖아요. 근데 왜 비정상이라고 보냐면 근데 앞으로 공무원은 또 오를 겁니다. 왜냐면 경기 안 좋으면 공무원 응시율은 올라가요. 근데 지금은 공무원보다는 저쪽이 많이 올라가고 있어요. 전문직들. 왜냐면 공무원 안 좋아요. 근데 공무원이 안 좋은 게 아니고 다른 데가 좋아진 거예요. 아까 제가 제 월급 얘기 잠깐 했었는데 우리가 옛날에는요 이게 없었어요. 최저임금. 이거 생긴 게 좋은 거예요. 저 예전에 PC방에서 일할 때 1시간에 2,300원 받았어요. 한 달 겁나 죽어라고 일하면 한 30만 원 받아요. 야간하면은 한 4, 50 받고. 그리고 저 처음에 들어갔을 때 월급이 120인가 130인가 그랬어요. 그땐 최저임금 제도가 없었어요.
그리고 제가 장담하는데 최저임금 제도가 지금 없다면은요. 지금도 120, 130 할걸요. 초봉. 근데 지금 최저임금 때문에 200만 원대 초반 주잖아요. 우리나라는 강제를 좀 해야 돼요. 강제 안 하면 나쁜 놈들이 너무 많아서. 착한 사람도 많지만 나쁜 놈들도 많은 나라 중에 하나잖아요. 특히 이제 돈 관련 나쁜 놈들이 많아요. 왜 그러냐면 대한민국처럼 사기쳐도 좋은 나라가 어디 있어요? 사기치고 말만 잘하고 돈만 있으면은 징역 안 갔다 와도 되잖아요. 지금 저기 잡혔다면서요. 권도영인가? 예, 루나 사태 나네. 걔 지금 미국 안 가려고 지금 용 쓰고 있어요. 왜냐면 100%는 아닌데 미국 가면 100년 맞을 거래요. 죽을 때까지 교도소에 있어야 돼요. 막말로. 아마 한국 오려고 노력할 거예요. 왜냐면 한국으로 오면 우리나라 경제사범에 대해서는 좀 후하니까. 예. 그리고 변호사 좋은 변호사 쓰면은 뭐 집행유예를 끝날 수도 있고 막말로. 근데 미국으로 끌려가면은 못해도 몇십 년은 살 거래요. 그래갖고 지금 열심히 변호사들 알아보고 있대잖아요. 한국으로 오려고.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돈 관련돼서 진짜 잘 알아보시고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이제 요 용어를 많이 쓸 겁니다. 그래서 자산을 믿으시면 안 되고 얘를 믿어야 돼요. 왜냐면 자산이라는 거는 오를 수도 있지만 뭐 할 수도 있죠? 떨어질 수도 있죠. 그래서 앞으로 이제 요 용어를 많이 볼 겁니다. 그래서 거기 밑에 보시면 진한 글씨로 자산이란 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물건 및 권리로서 금전적 가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회계에서 하는 게 대부분 요거거든요. 가치가 뭐냐면 돈이. 그래서 돈이 중요합니다. 회계에서는. 왜냐면 우리 살아가는데 돈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하죠. 회사에서도 운영을 하려면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돈만 많으면 뭐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돈이 없다 보니까 요거 하면 돈 벌 것 같은데 못해.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아무리 좋은 기술을 갖고 있어도 돈이 없으면 그거 가지고 돈 벌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보는 게 다 요런 가치들, 돈 버는 겁니다. 그 다음에 거기 33페이지에 보시면 뭐 현금, 예금, 매출채권, 미수금, 선급금 뭐 쭉 있는데 그건 이제 앞으로 배울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뭐라 그러냐면 계정 과목이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 회계하는데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요 계정 과목입니다. 그거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34페이지. 34페이지 보시면은 부채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채는 좀 전에 설명드렸듯이 빚, 그 다음에 뭐 다른 말로 채무, 갚을 거, 그 다음에 뭐 또 다른 말로 타인 자본, 남의 돈, 이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부채가 얼마 있냐, 이런 것도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서 나중에 사업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사업을 하면 제일 많이 주변에서 듣는 말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무슨 얘기 많이 들을 거냐면, 야, 이거 차리는데 얼마 들었어? 네 돈 얼마 들어갔어? 부채 얼마야? 이런 것들 많이 물어봐요. 왜냐면 내가 안 차려도 그냥 궁금하거든요. 우리 이런 거 있잖아요. 왔다 갔다 하다 보면은 스타벅스나 아니면은 뭐 저기 뭐냐 백다방이나 이런 커피 전문점들 많잖아요. 그러면 간혹 가다가 그런 생각 들 때가 있을 거예요. 저거 차리는데 얼마나 들까? 라는 생각들을 해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장사를 안 하더라도 그냥 괜히 궁금하거든요. 저거 차리면 얼마 들까? 저거 차리면 얼마나 남을까? 네. 근데 많이 들어가야 많이 남는 겁니다. 적게 들어가면 생각보다 많이 안 남아요. 저 아는 애가 예전에 저거 했었거든요. 무인 아이스크림 편의점. 얼마 남냐 물어봤더니 저기 여름에는 한 100만 원 정도 남고 그 다음에 겨울에는 그냥 한 50만 원 전후. 근데 중요한 거는 그거 갖고 임대료도 내고 어쩌고저쩌고 해야 돼요. 그래서 생각보다 많이는 안 남아요. 그래서 그런 걸로 하려면 한 3, 4개는 차려야 그나마 좀 수익이 될 거라고 하긴 하더라고요. 근데 들어가는 게 적으니까요. 2, 3천이면 차릴 수 있으니까. 뭐 싸게 차리면 1,000만 원대 가고도 차릴 수 있으니까. 그래서 많이 벌고 싶으면 내가 돈이 많아야 돼요. 왜냐면 조금 투입해 갖고는 나오는 부분은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부채는 내게 아니고 누구 거라고요? 남의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없는 게 뭐 하는 거예요? 가장 좋은 겁니다. 그래서 요즘에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부자. 그래서 그 부자 얘기할 때 꼭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부채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부채가 없으면 부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참고로 제가 현재 지금 복층 빌라 사는데 아래층은 제 거고요. 위에층은 은행 거예요. 아래층 돈은 제가 있던 돈으로 한 거고 위에는 빚내서 했으니까. 그래서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화장실만 내 거라고. 그게 이제 빚이 많다는 얘기죠. 근데 그만큼 너무 비싸잖아요. 솔직히 얘기해서 저도 뭐 그 전에 아파트에도 살아보고 했지만 우리나라 모르겠어요. 외국을 살아본 적이 없어서 근데 비싸긴 한 것 같아요. 인천도 꽤 많이 올랐어 갖고 지금 뭐 떨어지고 있는 추세이긴 하지만 그래서 부동산 관련돼서는 저희 어머니가 위너예요. 저희 어머니가 갖고 계셨던 거 가장 많이 올랐을 때 팔고 나오셨거든요. 팔고 나오셔서 조그만 거 빌라 사시고 그리고 한 현금으로 2억 정도 갖고 계세요. 원래 그 아파트가 한 2억대 초반에 거래됐었는데 코로나 때 아파트가 막 올랐잖아요. 3억까지 오른 거예요. 근데 아버지하고 싸웠어요. 아버지는 그런 거 파는 거 되게 싫어해갖고 부부싸움 했었다 그러더라고요. 나중에 얘기 들어보니까.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잘 판 거죠. 제일 많이 올라갔을 때 팔았으니까.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은 뭐 매입채무니 미지급금인이 있는데 요런 건 앞으로 배우시면 됩니다. 그런 용어는 차차 배울 거예요. 그 다음에 밑에 보면 자본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내 돈. 딴 말로 자기 자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장사를 하려면은 내 돈이 얼마 있느냐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해요. 그래서 자본이 많냐 적냐. 그래서 자본이 많으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많아지죠. 왜냐하면 돈이 많으니까. 근데 대부분 장사하시는 분들이 자본력이 좋아요, 나빠요? 나빠요. 막말로 두세 달 장사 안 되면 문 닫아야 돼. 이런 분들 되게 많아요. 그래서 가끔씩 슬플 때가 언제냐면 오늘 맛있게 먹었어. 놀러 가갖고 만약에 맛있게 먹었어. 그래갖고 한 두세 달 후에 기억나서 오랜만에 한번 가야지. 그래갖고 차 끌고 갔는데 간판이 없네. 이런 경우들 비일비재합니다. 특히 어느 쪽에 많냐면 은근 신도시 쪽에 그런 게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청라 옆에 살았거든요. 지금은 검단 신도시 옆에 살아요. 검단 신도시 안에는 아니에요. 비싸니까. 검단 신도시 옆에 사는데 청라 옆에 살 때 그런 게 되게 많았어요. 오늘 맛있게 먹고 매번 나가진 않잖아요. 그리고 매번 나가더라도 같은 집 가요? 딴 집 가요? 딴 집 가잖아요. 그래서 뭐 오늘은 짜장면 먹었으면 뭐 다음 주에 뭐 칼국수 먹고 이러니까. 그래서 생각이 나서 한 두세 달 후에 가보면 간판 없는 게 진짜 비일비재하더라고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하나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대부분 빚져서 아파트를 사잖아요. 그러면 대출 받으면 이게 나가잖아요. 이자. 근데 이 이자가 요즘에 대출 받아서 집 사시는 분들 이자 금액 보면 기본 100단이에요. 많이 내는 집들은 이자로만 3, 400 나가요. 진짜로. 저희 와이프 아시는 분도 여기 주안 쪽에 사시는데 이자로만 230 나간대요. 한 달에. 꼬박꼬박.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한 명 버는 거로는 이자 내고 한 명 버는 거 갖고 먹고 사는 거예요. 그 아파트 때문에. 근데 그분은 행복하대요. 왜냐면 본인 목표가 삶의 목표가 저거였거든요. 새 집에서 살아보는 거. 근데 그런 분들은 상관없어요. 본인이 만족한다면. 근데 대부분 지금 아마 아파트 최근에 분양받으신 분들 중에서 만족하는 사람보다는 미래가 고민인 사람들이 더 많을 거예요. 왜냐면 이게 목표는 하나였잖아요. 내가 이 아파트를 산 다음에 집값이 오를 거야. 그러면 나는 비싸게 팔아서 돈을 남길 거야. 이게 목표였는데 들어가자마자 집값이 떨어졌네. 5억짜리 집이었는데 들어가자마자 4억 8천이래. 그러면 행복한 것보다는 안 좋은 게 더 많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거 변호사님도 그렇게 예상하더라고요. 제 개인적인 예상인데 올해 한 여름휴가 지나고 한 9월달 10월달쯤에 뉴스에 이거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이혼율이 늘어나고 있다고. 올해는 아마 좋은 얘기는 거의 없을 거예요. 이혼율도 늘어날 거고
취업률은 떨어질 거고 이자율은 올라갈 거고 그다음에 부동산 때문에 이제 싸움하는 사람들도 많아질 거고 다 욕심부려서 그래요. 근데 그게 이제 성공하냐 실패하냐 차이긴 한데 뭐든지 다 똑같아요. 성공하면은 성공한 열매는 단데 실패했을 때에는 그 실패한 리스크는 너무 크잖아요. 그래서 욕심내지 말란 얘기가 아니고 본인이 생각했을 때 이게 맞는 것 같아 그러면 하는 건 맞는 겁니다. 그 대신 잘못됐을 때도 고민은 좀 해보고 시작하시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35페이지 보시면 수익이라고 있는데요. 수익은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번 돈. 그 다음에 비용은 내가 쓴 돈. 그리고 뭐가 많아야 좋은 거예요? 수익이 많아야 좋은 거죠. 그래서 만약에 내가 한 달에 수익으로 1,000만 원을 올렸어. 1,000만 원 벌었다는 뜻이죠. 근데 비용으로 600만 원 썼어. 그러면 얼마 남는 거예요? 400만 원 남는 거죠. 이게 이제 이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수익이 얼마냐? 이거 되게 중요해요. 근데 이것도 너무 사람들이 수치에만 너무 그거 되어 계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어떤 사람이 TV에 나와갖고 자기 수익으로 1억은 너무 낮구나. 10억 정도 된대. 그러면 우리는 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와 그러는데 원래 수익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익이 중요한 거예요. 만약에 매출액은 10억인데 내가 갖고 가는 돈은 500만 원이야. 그러면 너무 적잖아요. 맞죠? 근데 대부분 이익은 노출 안 시킵니다. 왜 그러냐면 이익까지 노출시켜버리면 사람들이 자기를 좋게 안 보거든요. 왜냐면 이익이 많이 나는 회사도 있겠지만 매출액에 비해서 이익이 적은 곳들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특히 식당 같은 경우에. 그래도 요즘에 사람들 쓰고 싶어도 못 쓰잖아요. 그래서 요즘에 돈 벌고 싶으면 힘든 일입니다. 식당 가서 서빙하면요 300씩 받아요. 괜찮은 데 들어가면. 그 대신 문제는 뭔지 아세요? 주 6일 일해야 되고요. 하루에 12시간 일해야 돼요. 거의 10시간에서 12시간이에요. 식당들은 서빙하면. 그래서 그 300만 원이 금액으로 봤을 때는 큰 금액인데 그게 시간으로 계산하면요. 저거보다 조금 더 높대요. 최저임금보다. 그래서 내가 몇 시간 일하느냐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요즘에 특히 젊으신 분들은 저도 안지 얼마 안 됐어요. 파이프라인? 자고 있어도 돈 버는 거? 이런 쪽으로 이제 많이 생각하죠. 그래서 과거에도 많았는데 앞으로 많이 하려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스마트 스토어잖아요. 왜냐면 스마트 스토어는 나 자고 있는데도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이제 저기 뭐냐 내 스마트 스토어 들어와서 물건만 사주면 되잖아요. 그러면 나는 그거 가지고 이제 밤에도 돈 버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즘 많은 사람들이 이제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런 파이프라인. 근데 그건 아셔야 됩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인데 내기에 들어오면 늦었어요. 왜냐면 내기에 들어왔다는 얘기는 남도 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무조건 돈 벌려면은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남들보다 빠르면 돼요. 그래서 제가 그걸 제 눈으로 봤었는데 제가 예전에 서울에서 일할 때 다 핸드폰 갖고 계시죠. 여기에 들어가는 걸 앱이라 그러잖아요. 제가 예전에 일했었던 데가 전국에서 앱 개발 수업을 제일 빨리 한 학원이었어요. 참고로 저는 거기에서 저만 유일하게 회계 가르쳤고 나머지 선생님들은 다 컴퓨터 선생님이었는데 어떤 학원에서 개강하려고 사람은 모았는데 강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학원에 있었던 분 중에 한 분을 스카우트 해갔는데 얼마에 스카우트 해갔냐면 1시간에 15만 원인가 20만 원 주겠다고 스카우트 해갔어요. 그러면 간단하게 계산하면 하루에 저희가 8시간 일하죠. 1시간에 15만 원이면 하루에 120이에요. 그리고 저희가 평균 한 달에 20일 일합니다. 그러면 단순 계산해도 2,400이에요. 한 달에. 근데 그게 가능했었던 이유가 그 당시에는 강사가 없었어요. 지금은 솔직히 너레비로 줄 서 있는 게 앱 개발 강사예요. 지금 널리었어요. 완전히. 근데 그 당시에는 전국에서 앱 개발할 수 있는 사람이 10명도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뭐든지 다 돈 벌려면 남들보다 빨리 해야 돼요. 그러면 돈 벌 확률이 높아요. 근데 남들보다 늦으면 돈을 못 벌지는 않겠지만 거기에 들어가서 이제 싸워야 되죠. 그래서 싸워서 내가 이겨야만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처음에 뭔가 하기가 쉽진 않아요. 왜냐면 이게 잘 될지 안 될지 모르잖아요. 지금 단순하게 봐도 유튜브 봐봐요. 유튜브에도 돈 번다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왜 대부분 다 안 했어요? 이게 잘 될지 안 될지 몰랐으니까. 예. 이게 무조건 성공할 거야. 이거 하면 돈 벌 거야. 그러면 다 그거 했겠죠. 그래서 이게 뭐든지 초반에 하는 사람들이 돈을 좀 벌긴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36페이지. 내일 쪽지 시험 볼 거는 크게 두 가지인데 그 중에 하나가 지금부터 볼 거예요. 재무제표라고 있어요. 36페이지에 보시면. 그래서 36페이지 보시면 재무제표라고 있는데요. 앞에 잠시만 봐주세요. 이 재무제표는 회계의, 아이고 왜 또 밑에 나와 있냐. 회계의 최종 산출물이에요. 그래서 얘 만들려고 우리가 1년 내내 고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까지 만들면은 1년 동안 작업이 끝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재무제표 만드는 건 일반 회사에서 잘 안 하고요. 작은 회사들은 대부분 세무사 사무실에 맡깁니다. 그리고 나이가 좀 어리시다, 20대 한 초중반이다 그러면 세무사 사무실도 한번 고민해 보세요. 이건 제 개인적인 사견인데 여자분들 직업으로 세무사 사무실 나쁘지 않아요. 괜찮아요. 그 대신 이게 문제가 하나 있는 게 뭐냐면 저기 20대 후반 넘어가면 잘 안 뽑아줘요. 근데 왜 그러냐면은 신고 때 되면 막 밤새고 늦게 가고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이제 결혼 안 하신 분들, 신입으로 하셨던 분들 빼고 신입으로는 대부분 좀 젊으신 분들을 좋아하긴 합니다.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저도 일을 해봤지만 새벽에 늦게 가거나 막 집에 못 들어가거나 막 그런 경우들도 생기거든요. 그럼 막 아침에 막 잠깐 집에 가고 옷만 갈아입고 나오고 막 그런 경우들도 종종 있다 보니까 좀 어리신 분들이 취업하기에 좀 더 유리한 곳이기는 해요. 그래서 저도 뭐 일은 해봤지만 근데 남자한테는 그렇게 끌리는 직업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월급이 아주 센 편은 아닌지라. 근데 뭐 그렇다고 해서 일반 회사보다 많이 적은 건 아니니까. 그래서 좀 어리신 분들은 거기도 한번 고민을 해보세요. 그래서 저희가 외우셔야 될 거는 재무제표의 종류 5가지예요. 거기 밑에 써 있는데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 주석. 그래서 요 5가지 외우셔야 돼요. 그 다음에 재무상태표는 정의도 외우셔야 돼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아까 외우라고 나눠드린 거 2장짜리에 있어요. 그래서 일정 시점에 기업의 재무상태. 그리고 외울 거는 그 나눠드린 2장짜리에다가 정리해서 외우세요. 그리고 그것만 들고 다니세요. 초반에는. 그래서 초반에 우리한테 가장 중요한 거는 암기입니다. 암기 잘 안 돼요. 그래서 초반에 제가 계속 하라고 할 거예요. 왜냐면 이거 가지고 시험 봐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설명은 간단하게 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손익계산서는 일정 기간에 기업의 경영 성과. 그래서 2가지가 나와요. 수익 비용. 그래서 요거 내일 쪽지 시험 볼 겁니다. 그래서 하나씩 설명을 드리면 재무상태표는 여기 시점이라고 되어 있죠. 요 시점이 12월 31일이에요. 그래서 날짜 관련돼서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앞에 보시면 우리 회계는 일단 회계 기간이라는 게 있어요. 일반적으로 회계는 1년입니다. 그래서 1월 1일부터 몇 월 며칠까지요? 12월 31일까지. 그 다음에 기초라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기가 1년이거든요. 그래서 1기의 첫날을 기초라고 합니다. 그래서 몇 월 며칠이에요? 1월 1일. 그 다음에 기말이라고 있어요. 우리가 말이 끝나는 날이에요. 그래서 몇 월 며칠 날 끝나죠? 12월 30일. 그래서 우리 학교 다닐 때 뭐 기말고사 막 이런 거 봤었잖아요. 그래서 마무리 지을 때. 그 다음에 이제 올해를 단기라 그래요.
그래서 지금은 2000 몇 년이죠? 23년. 그 다음에 작년을 전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2022년. 그 다음에 내년을 차기라 그래요. 그래서 2024년. 그래도 초반에는 이런 용어에 좀 더 치중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초반에 해주셔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암기랑 요 용어가 어떤 거냐 그런 걸 좀 기억을 하시면 좀 도움이 되실 거예요. 이거 참고하시고 그래서 일정 시점 그러면은 마지막 날에 재무 상태인데 요 재무 상태가 딴 거 없고요. 이 회사가 안전하냐 덜 안전하냐 이걸 판단하는 거예요. 왜냐면 부채가 많아. 그러면 이 회사는 위험한 회사가 되는 거죠. 근데 자본이 많아. 그러면 이 회사는 튼튼한 회사가 되는 거죠. 왜냐면 요렇게 구성되어 있거든요. 자산은 부채 플러스 자본이에요. 그래서 자산이라는 거는 내 돈도 들어가 있는 거고 남의 돈도 들어가 있는 거. 이게 자산이 되는 거고요. 부채는 그 갖고 있는 자산 중에서 남의 게 얼마인지 보여주는 거. 자본은 내 게 얼마인지 보여주는 거. 그래서 이게 많아야 좋은 거라 그랬어요. 그리고 부채가 많다 그래서 무조건 나쁜 것도 아닙니다. 왜냐면 우리가 뭔가를 하려면 돈이 필요한데 이걸 내 돈으로 다 충당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일부 빚을 져서 그거 가지고도 활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한 2년 전인가 3년 전에 TV에 그 식당 전문가, 컨설팅 전문가가 나와서 얘기하는데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식당을 차릴 때 만약에 1억짜리 식당을 차리면 한 7천만 원 정도는 내 돈으로 하고 돈이 여유가 있어도 3천만 원 정도는 빚을 져라. 왜냐면 내 돈 가지고 여윳돈 가지고 그 뒤에 또 뭔가 써야 될 때가 생길 수 있잖아요. 내가 뭐 예상치 못하게 어떤 물건이 더 필요한다거나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 그 정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버틸 수 있는 돈은 하나도 안 팔리더라도 한 6개월에서 1년 이상 버틸 수 있는 자본은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나라 대부분 식당들의 가장 큰 문제는요. 장사가 안 되면 두세 달 안에 다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자본금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식당들이 오래 못 버티죠.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 이제 일명 블로그 갬성, 블로그 감성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근데 그거 조심해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대한민국 사람 미각이 어마무시해요. 아무리 이쁘게 꾸며놔도 가서 먹었는데 맛없으면 가요, 안 가요? 안 가요. 이게 블로그나 인스타나 이런 거는 잠깐 사람들의 이목을 끄는 거지 그 다음부터는 본인 실력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인스타에서 뭐 맛집이다 했고 가서 먹었는데 맛대가리라고는 1도 없어. 그런 데들도 있잖아요, 솔직히. 그러면 거기 가요, 안 가요? 안 가요. 그러면 초반에 조금은 버티겠죠, 유명세로. 근데 어느 순간 가보면은 없어졌어. 이런 데들도 비일비재하다고요. 왜 그러냐면 요즘 사람들이 얼마나 따지는데요. 가성비, 가심비 이런 거 엄청 따지잖아요. 근데 이건 알고 계셔야 됩니다. 싸고 맛있는 음식은 없어요. 불가능합니다. 여러분들 집에서 싸고 맛있게 만들어 보세요. 불가능해요. 싸고 맛있으면요 그게 많이 들어간 거예요. MSG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진짜 싸고 맛있는 집들도 있긴 있어요. 근데 찾기가 되게 힘들고 대부분 그런 집들은 건물주일 확률이 높아요. 그냥 그냥 놀기 뭐해서 식당 하시는 분들도 솔직히 없지 않아 있긴 있으니까 많지는 않지만. 근데 대부분 가성비 좋은 데들도 요즘에는 가성비 안 좋잖아요. 다 올랐잖아요. 얼마 전에 와이프랑 꼬맹이랑 TV 보는데 TV에서 이제 국수집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시장 안에 있는 건데 장사가 되게 잘 돼요. 그리고 메뉴판이 보이길래 봤더니 잔치국수 6,000원, 비빔국수 7,000원. 지금 그런 시대잖아요. 짜장면도 7, 8,000원 합니다. 그리고 서울 가면은 그 함흥냉면인가? 평양식 냉면은 뭐 18,000원, 2만원. 그 다음에 뭐 삼계탕 평균 15,000원. 지금 물가 장난 아니에요, 진짜로. 김치찌개가 7, 8,000원 하는 시대니까. 그리고 최근에 백화점 갈 일이 있어갖고 뭐 물건 사러 간 건 아니고 구경만 갔다 왔는데 백화점 안에서 밥을 먹었거든요. 13,000원짜리였는데 저도 이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내 생각이 13,000원짜리 먹으면서 예전이었으면은
13,000원짜리 먹으면 이런 생각하거든요. 뭐가 이렇게 비싸? 예전에 그랬었는데 요즘에 13,000원짜리 뭔가 먹잖아요. 음식. 그러면 이 가격이 맞는 것 같아. 이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얼마 전에 저기 마트에 상추 살 일이 있어갖고 상추 사러 갔는데 상추가 2,990원. 애호박이 막 3,000원. 지금 물가가 진짜 장난 아니거든요. 거기에다가 기름값 오르고 있죠. 전기요금 오르고 있죠. 가스요금 오르고 있죠. 수도요금 오르고 있죠. 건강보험 오를 거죠. 국민연금은 내릴 거예요. 뭘 내리냐면 주는 거 내릴 겁니다. 예. 왜냐면 인구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는 더 주는 게 아니라 덜 줄 거예요. 더 내고 덜 주는 거. 지금 엉망이라 참 13,000원짜리 간단한 음식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요즘 10,000원짜리 안 되는 음식 만나면 괜히 즐겁더라고요. 저희 세 식구인데도 나가서 먹으면 근데 이거는 다 제 탓이에요. 제가 술 담배를 안 하거든요. 술 담배를 안 하고 그러는 대신 뭔가 나가서 먹으면 제대로 먹어야 되는 스타일이라 저희 세 식구 나가서 뭐 먹으면 기본 5만 원, 6만 원이에요. 거의 1인당 한 15,000원 전후짜리는 먹으니까 나가면 15,000원에서 2만 원 정도? 그래서 최근에 저기 9,000원짜리 뭐 먹는데 와이프도 그 얘기 하더라고요. 오빠 얼마 나왔어? 그래갖고 3만 원 안 나왔는데 그랬더니 싸네 그러더라고요. 싼 거 아닙니다. 맞죠? 요즘 물가가 이상해서 그런 거지. 1인당 10,000원도 솔직히 비싸진 거잖아요. 그래도 요거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일정 시점의 재무 상태는 뭐 딴 거 아니고 이 회사가 튼튼한지 안 튼튼한지 봐야 되잖아요. 그걸 보여주는 표가 재무 상태표예요. 그 다음에 손익계산서는 여기 보시면 기간이라고 있는데 앞으로 기간 나오면 이거예요. 1월 1일부터 12월 30일. 그래서 손익계산서는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손이 손실이에요. 그러면 이익은 뭐죠? 이익이에요. 그래서 손해 났냐 이익 났냐 계산해서 보여주는 게 손익계산서입니다. 그래서 손익계산서를 딱 보면 이걸 알 수 있는 거죠. 아, 이 회사는 일 잘했네. 이 회사는 일 못했네. 왜냐면 생각을 해보세요. 수익이 100억이야. 근데 비용이 70억이야. 그러면 이익이 얼마 나는 거라고요? 30억. 그럼 이 회사는 경영 잘한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수익은 100억인데 비용이 110억이야. 그러면 얼마 손해본 거예요? 10억 손해본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너무 여기에만 빠져 있는 거죠. 얼마 팔았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솔직히 제일 중요한 건 얼마 남았다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백다방이나 뭐 컴포즈 이런 데 있잖아요. 저가 커피. 장사 잘 돼요. 근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장사는 잘 되는데 갖고 가는 게 적어요. 왜냐면 생각을 해보십시오. 커피 한 잔 팔면 얼마 남을 것 같아요? 1,500원짜리 한 잔 팔면? 한 500원인가 600원 정도 남는데요. 그러면 넉넉 잡아서 600원이라고 칠게요. 근데 하루에 몇 잔 팔겠어요? 뭐 10,000잔 막 이렇게 팔 수는 없잖아요. 하루에 팔 수 있는 게 한정되어 있잖아요. 근데 문제는 더 큰 문제는 뭔지 아세요? 그 매출이 계속되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저희 동네도 지금 그 상황인데 저희 동네에 저게 있었거든요. 저기 뭐였지? 그 싸게 파는 것 중에 어쨌든 저가 커피가 하나 있었어요. 프랜차이즈. 근데 얼마 전에 컴포즈 들어왔어요. 저희 동네 코딱지만한 동네거든요. 되게 작아요 동네가. 근데 거기에 커피숍만 9개 있어요. 개인 커피숍은 사람도 별로 없어요. 그나마 저쪽으로 다 몰려요. 컴포즈 들어오고 나서 컴포즈에는 사람 많더라고요. 저도 저희 집에서 가까우니까 거기 가서 커피 사 먹긴 하긴 하는데 그럼 결론적으로는 나눠 먹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모르겠어요. 장사할 생각도 없지만 누가 장사하라고 돈 주면 돈만 가질 거예요. 장사 안 하고. 왜냐면 대한민국에서 장사해서 돈 벌기가 쉽지 않아요. 그리고 내가 능력이 되면 전 장사 안 할 거고요. 프랜차이즈 사장할 거예요. 그러면 나 장사 안 해도 돈 벌 수 있잖아요. 백종원 씨 TV에 나오면 욕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욕하는 사람 많아요. 대부분 누가 욕해요? 식당 하시는 분들이 욕해요. 왜냐면 백종원이 잘 나가면 잘 나갈수록 우리 식당은 안 되거든요. 왜냐면 우리 집 옆에 백종원 식당이 있잖아요. 백종원 씨가 갖고 가 있는 식당 되게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참 모르겠어요. 돈 벌기가 가면 갈수록 어려우니까.
그래서 제가 매주 금요일만 되면 그 얘기 할 겁니다. 로또 사시라고. 그리고 월요일 날 저 안 나오면은 1등 된 거라고. 근데 걱정은 하지 마시라고. 그 다음날 출근할 거니까. 왜냐면 요즘 1등 되면요. 평균 한 10억 정도 받거든요. 그럼 세금 떼고 나면 한 7억 좀 안 돼요. 그럼 생각을 해보십시오. 7억 갖고 평생 먹고 살아요? 못 삽니다. 7억 가지면은요. 저희 강남 가서 코딱지만한 집 하나 살 수 있어요. 네. 그래도 요즘에는 로또 1등 되면 인생이 바뀌는 게 아니고 제가 봤을 때는 인생이 조금 핀다 그 정도지 옛날처럼 뭐 100억 대고 그런 일은 거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 매주 사요. 근데 중요한 거는 1등은 둘째 치고 저기 3등 그 4등도 안 돼서 그러지. 4등 얼마죠? 5만 원입니다. 네. 그리고 이거 아셔야 돼요. 이거 시험에 나올 수도 있어요. 복권 당첨금 나중에 또 얘기할 거예요. 200만 원까지는 세금 안 냅니다. 그래서 이제는 로또 3등 되면 세금 안 내요. 로또 3등이 한 평균 150 정도거든요. 네, 올해부터예요. 네. 이거 있어요. 우리 내용에 소득세 쪽에. 그리고 로또 3등까지는 안 되는데 저는 맨날 그 생각으로 살고 있어요. 3등을 줄 거면 꽝을 줘라. 왜냐면 3등과 1등의 차이가 하나잖아요. 네. 저 3등 되면 잠을 못 잘 것 같아요. 왜냐면 우라통이 터져서. 하나만 더 맞으면 1등인데. 저는 3등을 주느니 꼴찌를 주십시오. 그랬더니 맨날 꼴찌만 주더라고요. 그 남들 다 잘 된다는 5등도 잘 안 주시고. 그래서 손익계산서를 보면 이 회사가 장사를 잘하고 있냐 못하고 있냐 그걸 경영성과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경영성과를 볼 수 있고 재무상태표를 보면 이 회사가 재정적으로 어떠냐, 안전한 회사냐 아니면은 중가운데냐 아니면 이 회사는 내일 망해도 이상하지 않는 회사냐 이런 것들을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 중에 이제 요것만 보면 돼요.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서 부채가 얼만큼 있느냐 그게 중요한 거죠. 뭐 막말로 내 돈 1억인데 빚이 10억이야. 그러면 내일 망해도 이상하지 않잖아요. 그런 데들은 회사에 출근하셨다가 그날 그만둬야죠. 예전에 서울에 있을 때 이런 분도 있었어요. 수업하는데 수업 첫째 날인가 둘째 날인데 본인이 다니던 회사를 욕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본인이 회사를 이틀 다니고 그만뒀대요. 근데 왜 그만뒀냐면 저희가 회사 들어가면 우리가 돈 다 만지잖아요. 근데 회사 들어가고 봤더니 전체 월급이 3개월이 밀려 있는 거예요. 그래도 요즘에 좋은 회사 중에 하나는요. 월급 안 밀리는 회사가 좋은 회사예요. 슬픈 얘기지만 이거 당연한 건데. 왜냐면 월급 저도 예전에 한두 달인가 밀려봤었는데 되게 화나요. 왜 화나냐면 내가 그 돈 받으려고 한 달 동안에 갖은 수모아. 뭐 이제 좋은 직장 상사도 있지만 이상한 직장 상사도 있잖아요. 그래 나 하기 싫은 거 할 때도 있고 그런 거 다 참아간 이유가 하나잖아요. 그 돈 벌려고. 근데 월급날 됐는데 반 주고 반은 다음 달에 주겠대. 15일 후에 주겠대. 그리고 한 번은 제가 영화관에서 총무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많지는 않았어요. 한 80만 원 정도 되는 금액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두 달이 넘도록 그만뒀는데. 그리고 저는 좀 잘 마무리된 케이스인데 전화해 갖고 얘기했죠. 이거 조만간 안 주시면 노동부에 신고할 거예요. 그랬더니 일주일에 줄게. 그러더니 일주일에 줬더라고요. 그러면 되게 잘 끝난 케이스인데 요즘에 못된 사장님들은 이런 사장님도 많아요. 신고해라. 난 너한테 죽어도 안 줄 거다. 이런 사장님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법이 뭐 같아서 그래요. 법을 이렇게 바꿔놓으면 돼요. 만약에 100만 원 안 줬어. 그러면 벌금으로 1000만 원을 때리면 되거든요. 근데 웃긴 게 뭐냐면 만약에 100만 원 안 줬잖아요. 그러면 벌금이 100만 원이 안 돼요. 100만 원보다 적어요. 그러니까 사장님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너 주느니 벌금 내고 말 거야. 뭐 이런 식.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법을 많이 뜯어 고쳐야 돼요.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음주운전에도 크게 문제 없잖아요. 그래서 2년 전인가 저 그거 보고 놀랬는데 어떤 사람이 술을 먹고 음주운전을 하고 있었는데 앞에서 음주 측정을 했대요. 경찰들이.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옆에 봤더니 24시 편의점이 있는 거예요. 이거 실제 판결까지 났어요. 24시 편의점 보고 들고 뗐어요. 그리고 들어가자마자 경찰들이 쫓아갔겠죠. 누군가 막 들고 뛰니까. 쫓아와갖고 잡았는데 문제가 뭐였었냐면 들어가자마자 소주병을 원샷을 했어요.
그럼 당연히 음주 측정하면은 음주 걸리겠죠. 근데 법원에서 무죄 판결 났어요. 왜냐면 이 사람이 음주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잖아요. 이미 술을 먹었으니까. 예. 그리고 이 사람은 무죄다. 그래서 무죄 판결 난 적이 있어요. 실제. 대한민국 법은 모르겠어요. 요거 5가지 외우셔야 돼요. 그리고 재무상태표는 요거 뜻도 외우셔야 돼요. 손익계산서도 그렇고 여기 밑에 것까지. 그래서 5개 외우셔야 됩니다. 그리고 쪽지 시험 볼 거는 마지막 시간에 정리를 해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잠깐만 쉬었다가 4시 5분에 거기 몇 페이지냐? 40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